안녕하십니까. CEO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임규진입니다. 오늘은 개교 127주년을 맞은 숭실대학교 장봉식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으로부터 숭실대의 발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숭실대 교육 이념이 진리와 봉사인데요. 네.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정신을 따라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기반 위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부분 쪽들을 저희 숭실대학교에서는 건학 이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학교에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원하는 것은 크게 대기술 대전환 시대에 혁신적 이런 모든 변화를 수용을 하는 그 혁신 생태계를 선도하는 융합적 창의 인재 양성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선 기독교적 인성 교육을 저희들이 중요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적 첨단 교육, 그리고 봉사적 실천 교육,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그 도전적 시민 교육을 저희가 주요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굉장히 깊은 학교인데 숭실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97년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에 의해서 숭실대학교는 처음 평양에서 문을 열게 됩니다. 당시 1897년에 1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숭실학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1898년에는 60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18명의 학생들만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숭실대학교는 그동안 제일 많은 한국 최초의 개념을 많이 만들어낸 학교입니다. 우선 1902년도에 한국산학협력의 효시인 한국기계창을 만들었던 학교입니다. 1906년에는 당시에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로부터 최초의 근대 대학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08년에 본격적인 대학으로서의 졸업생들을 배출을 하게 됩니다. 숭실대학교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것은 그 아무랬던 일제의 치하에서 세상을 밝히우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학교입니다. 대한민국 학교 가운데 94기의 독립, 투사, 위패를 모시고 있는 학교는 숭실대학교가 아마 유일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 지도자인 조만식 선생님을 비롯해서 맨 처음 졸업생이었던 차이석, 손정도, 최강옥과 같은 이런 분들은, 차이석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냈고요. 손정도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강옥 동무는 당시 항일구국 열사인 조선국민회를 조직을 하면서 국내외로 많은 그런 활동을 했었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그런 애국지사, 독립 운동뿐만이 아니고 백오인 만세 사건, 그 다음에 평양 만세 사건, 숭실대학교는 큰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 70년 역사도 이제 저희들이 그게 이제 현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 7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성과는 뭘로 이렇게 보시는지? 숭실대학교의 교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을 숭상하는 학교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숭실은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교육을 만들어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쏘았습니다. 70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의 기독교 정체성에 뿌리를 둔 학교로서 특히 IT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계산학과를 설립한 학교인데요. 서울대학교보다 1년 먼저 숭실대학교 전산학과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1969년에 이어서 1991년도에 아직 AI라는 부분이 생소했던 시기에 처음으로 AI 학과를 만들었고요. 1996년도에는 전통적인 공과대학에서 정보과학대학을 분리를 해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숭실대학교는 IT대학이라는 이름 아래서 저희 학교에는 공과대학이 따로 있고 IT대학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70년 동안에 숭실대학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던 부분은 1983년도에 세계 최초로 중소기업대학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창업, 중소기업, 벤처 캐피탈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난 70년 동안에 또한 그 큰 변화가 있었다면은 평양에서 출발했었고 일제의 신사참배에 저항해서 1938년도에 자진해서 문을 닫았던 최초의 4년제 대학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러고 나서 1954년도에 이곳 서울에서 다시 재건을 해서 올해가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평양에서 출발했었던 이산대학으로서 통일 부분에 굉장히 많은 그 노력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다가올 통일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평화통일연구원을 만들고 그곳에 북한 선교나 그 다음에 각 여러 분야에서의 평화 통일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교수님들이 다른 여러 형태의 기초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체 저희들 50여 개의 전통적인 학과 그리고 19개의 융합형 그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세 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숭실대 그 소그룹 채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지 140년 정도 됩니다. 숭실의 역사가 127주년이고요. 그동안에 그 집합 대학의 기독교 학교의 경우에는 집합 채플의 형태를 유지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집합 채플을 소위 말하는 소통 공감형 소그룹 채플로 지난 4년 전에 총장 취임하면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형태는 8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에 좌장격인 저희들이 멘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교역자들,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을 비롯해서 사모님들도 참가하시고요. 특히 기독교의 CBNC의 기독실업인 선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학생들이 약 3,000명 정도 되는데요. 400여 명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멘토들이 저희 학교에 매주 오셔서 학생들을 리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전통적인 집합 예배하고 형태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전통 집합 채플은 보통 800명, 경우에 따라서는 1,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소통, 일방적인 강연 방식보다는 상호간에 자기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논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소통 공감형 소그룹 채플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초기에 2021년도에 37명의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학부, 그 다음에 두 학부, 한 단과대학, 두 단과대학, 네 단과대학 하다가 2024년도 올 봄부터는 전체 3,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놀라운 그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제 한 학기 종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통상적인 몇 명이 모여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3,000명 가운데 약 2,850명 정도가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41.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 표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독교 학교라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기독교 학생들의 비율이 불과 20%가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 4년간 이러한 것을 시작을 할 때 벤치마크로 삼았던 것은 전주대학에서 12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고민을 했었고요. 이거를 4년 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졌던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 만족도가 60%대에서 93%를 기록을 하면서 2학년부터는 집합예배를 합니다. 근데 집합예배의 만족도도 굉장히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대한민국에는 소위 사학 미션 네트워크라고는 기독교 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0월 4일 날 저희 70주년 재건 기념 행사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을 기독교 미션 스쿨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여의도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더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